네, 문재인 정부 첫 인사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정치부 김성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청와대가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야당은 오늘도 인사 문제로 비판을 계속하더라고요. 이거 쉽게 초기에 봉합이 안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지금 3명의 후보자가 지금 위장 전입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런 기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단은 저희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번 그걸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우리 국민 67.1%가량은 그래도 이 정도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국회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어떤지 시민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장 전입 하신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말이 바뀐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취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 정도의 문제로 결격을 따지거나 너무 심각하게 꼬이물게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위장 전입 외에도 후보자들의 재산 내역도 좀 궁금한데 특히나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산 신고를 했는데 본인 명의의 지금 관악구 봉천동의 주택 2억 8천만 원 정도의 그런 본인 소유가 있고요. 그리고 예금, 현금으로 한 8억 4천 정도를 갖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족 전체 재산은 34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또 좀 꼼꼼히 들어봤더니 앞서 우리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거제에 두 딸 딸 소유에 1억 6천만 원 가량의 지금 자택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가건물 형태에 있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증여세 논란이 두어졌던 바로 그 주택입니다. 네. 이 주택을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내야 될 세금을 이제 뒤늦게 냈다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얘기고요. 자, 다음에 또 눈에 띄는 또 그런 이색 재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봤더니 이 예산들은 모두 강경화 후보자 소유가 아니고 배우자인 저 일병 연세대 교수, 명예 교수 소유인데 요트가 한 척이 있고요. 그리고 수상 오토바이 한 대, 특이한 점이 또 일반 오토바이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인 이일병 교수를 비롯해서 두 딸이 또 2대씩 그런 식으로 해서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한 이런 눈에 띄는 그런 재산들도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일병 같은 경우는 지금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거제도 이 별장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택 이동하고 있다는데 현재 그 이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6년도에 그 전입신고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내려오셔가지고 자주 빕니다. 짜님은 전 못 봤어요. 처음에 오실 적에 요트 까고 내려와가지고 계류장이 없다 보니까 다시 원래 있던데 다시 끌고 올라가 버렸어요. 네, 거제 그 주택의 이장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전입신고를 했고 이일병 교수는 일주일에 2-3번씩 꾸준히 내려오고 있다. 상당히 머무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 주택의 소유주인 두 딸은 본 적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트는 지금 거제 쪽에 계류장이 없다 보니까 부산 요트 선착장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 재산도 좀 살펴볼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전량을 모두 매각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포스코 같은 주식 한 주씩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SK텔레콤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10주씩, 대략적으로 모두 합쳐가지고 한 800만 원 가량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저격수답게 소액주주 활동을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래서 경영 감시나 문제점 지적을 위해서는 주총을 참여해야 되는데 주총에 참여하려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갖고 있던 건데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직무에 조금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전략 매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첫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백원우 전 의원도 지금 구설수에 오른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선 의원 출신인 백원우 전 의원이 비서관에 임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는 이렇게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친인척에게 직언이 가능한 그런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재선 의원인 백원우 비서관을 임명한 것이 특별하게 특혜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네, 근데 백원우 비서관과 관련해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 초조카 관련 구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남동생의 장녀
관한 얘기인데 네. 어떤 얘기냐 하면 2008년에 백원우 의원이 있는 비서실에 이 초조카, 문재인 대통령의 초조카가 인턴 채용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에 그 초조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이 이례적으로 정책 인턴에 채용이 됐다. 이게 문제점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모 씨는 학계 선배 권유로 대외활동 개념으로 지원을 했고 서로 전형이나 면접 다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 있었고 당시에 고무부와 백원우 전 의원 간의 관계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모 씨 관련 채용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국민의당이 이 김모 씨가 전해철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서 유명 치과 그룹의 홍보 담당자로 특혜 채용이 됐다라고 한번 주장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통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원우 지금 비서관과 전해철 의원과의 관계가 뭐냐 궁금증이 쏠리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 백원우 지금 비서관 당시는 행정관이었고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근무한 시간은 다르지만 이게 상관이 바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 비리를 관리해야 될 민정수석실에서 오히려 친인척을 챙겨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말 일정을 비웠었는데 SNS로 오늘 근황을 좀 공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진을 한 장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찡찡이 흔히 얘기해서 퍼스트캣이라 그러는데 고양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는 고양이와 함께 지금 자택에 차차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찡찡이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양산집에 있던 풍산개 마루를 지난 25일 들어서 이제 마루가 공식적으로 이제 퍼스독이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그런 사람 사는 모습, 청와대를 구중궁굴이 아니라 사람 사는 모습으로 계속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면에서는 많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